깊은 산이 머금고 있던 물을 한꺼번에 쏟아내면 경쾌한 여울 소리와 함께 천지의 생명의 기운으로 번진다. 그 물 속에서 산천어가 뛰어놀고 수달이 목을 적시는 곳. 생명을 품고 있어 그 어디보다 빛나는 시내가 흐르는 땅, 강원도 화천이다. 북쪽 금강산에서 뻗어내린 산줄기. 북한강을 감싸는 산봉우리 위로 해가 오른다. 산 이름 그대로 해산이 된다. 신선이 머물렀다는 고요하고 깊은 산. 화천은 예로부터 은둔자들의 땅이었다. 조선 후기 성리학자였던 김수증은 관직을 버리고 이곳에 정착해 화악산에 정자 하나를 세웠다. 시냇가 위험 있는 바위 위에 꼿꼿한 선비처럼 서 있는 정자. 정자 구석구석엔 그의 흔적이 남아있다. 정자에 적는 것으로는 모자랐던지 바위에도 뜻모를 문양들이 새겨져 있다. 마치 학문을 위해 은둔 생활을 선택한 자신만의 공간임을 알리는 암호 같기도 하다. 그의 흔적은 거기서 그치지 않는다. 김수증은 자신의 호를 따 용담 계곡의 아홉철경에 고군 구곡이란 이름을 지어주었다. 용이 누워있는 연못. 맑고 깊은 물이 흐르는 협곡. 옥이 부서지는 듯한 소리의 여울. 하나하나가 은자의 위안이었을 풍경. 이제 그 풍광은 300년 세월을 넘어 이곳을 찾는 나그네의 마음에 담긴다. 어느 땅이나 운명이 있는 걸까? 은자의 땅인 화천엔 여전히 은둔자들이 모여든다. 산속에서 길이 아닌 곳만 찾아다니는 이들. 예리한 눈썰미와 우직한 발품으로 보물을 찾는 신만이들이 화천엔 유난히 많다. (6월부터) (10월까지가) 이들의 농사철. 산삼은 물론 천마, 삼지, 구엽초 등 돈이 되는 귀한 약초를 캐기 위해 부지런히 움직여야 할 때다.
도시의 생활에 지쳐 신만이란 직업을 선택해 산사람이 된 경력 23년의 젊은 신만이 라현우 씨. 그의 손엔 잘 익은 오디가 가득하다. 일단은 산삼이 뭐 좋아서 산에를 갖다 오르긴 하지만은 그것도 욕심이라고 생각을 해요. 보면은 뭐 욕심을 부리지 말고 삼을 욕심 부리면 안 된다 이러면서 이제 산을 다니지만은 그래도 삼을 갖다가 캐려고 산을 오르니까 그거 자체도 욕심인데, 또 다른 욕심에 이끌려 올라온 산. 하지만 산은 그에게 그 욕심을 내려놓으라고 권고한다. 신기하게도 그는 욕심을 버릴 때 산삼이 보이는 경험을 여러 번 했다. 여기 삼 있네요. 여기요. 반나절의 산행 끝에 그의 눈에 산삼이 들어왔다. 고맙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든 욕심이 가려 있을 땐 귀한 것을 볼 수 없다는 진리를 라현우 씨는 산에서 배운다. 그리고 귀한 건 아기를 다루듯 정성으로 다뤄야 한다는 것도 산은 덤으로 가르친다. 이런 거는 뭐 아직 어리니까 요 주위에 아마 어미삼이 있을 거예요. 그걸 이제 또 찾으러 가야죠. 산이 이끄는 대로 또 마음이 이끄는 대로 산속을 누비며 산사람은 자연의 일부가 돼간다. 하지만 인간사, 자연의 이치로만 돌아가진 않는 법. 지금은 거의 물이 말라있는 평화의 댐. 1987년 북한의 금강산 댐 건설에 대비하기 위해 국민의 성금으로 지어졌다. 냉전의 산울인 것이다. 분단의 아픔이 서려있는 땅. 한때는 북쪽의 땅이기도 했고 한국전쟁 때는 최고의 격전지였던 강원도 화천. 이곳에선 저절로 평화의 염원이 나올 법도 하다. 염원을 담은 종소리가 평화와 통일을 가져다 줄 수 있기를 고대하며 사람들은 육중한 닭목을 들어올린다. 종을 만져보시면 두께가 30cm, 높이가 5m, 가로폭 3m인 세상에서 가장 큰 종인데요. 평화 소리가 퍼져야 할 곳은 바로 여기 비목공원이 아닐까. 이름 없이 비목 하나 남기고 간 청춘들이 잠들어 있는 곳. 녹슨 철모만이 그들의 존재를 확인시킨다. 또 이곳에서 태어난 한 곡의 노래가 애달픈 원혼을 달랜다. 조연히 설거간 깊은 개가 양진역에 이 바람 긴 세월 나 이름 나를 비먹이여. 사실 화천하면 겨울이 먼저 떠오른다. 산천어 축제가 큰 인기를 끌면서
화천은 겨울놀이를 즐기는 명소가 됐다. 북한강에서 얼음을 깨고 즐기는 산천어 낚시가 일품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 어떤 명성도 따라올 수 없는 화천의 명성은 뭐니 뭐니 해도 군인들의 도시라는 것. 화천 군민이 2만 4천여 명인데 군인은 3만 6천여 명. 그러다 보니 읍내 곳곳에는 그들에게 필요한 물건을 모아 파는 군인 백화점이 10여 곳 된다. 말이 군인 백화점이지 군인 용품이라면 없는 게 없는 잡화점. 시대 변화만큼 그들에게 필요한 것도 많이 달라졌다. 지금 뭐 샀는지 좀 보여줄까? 이거 나시키랑 이거 그대로 홈클렌징 샀어요. 그냥 뭐든 있을 거 다 있는, 예, 꼭 필요한 거 다 있어요. 특히 이 잡화점에선 재봉틀 돌아가는 소리가 끊이지 않는다. 주인 어른의 솜씨가 좋아 재봉질 몇 번이면 계급장 하나가 뚝딱 만들어진다. 이거는 2층에 가서 주무실래요? 이거 1,500원. 예쁘다. 어저께는 좋았는데요. 막상 이렇게 저녁 보내려니까 부모 마음이 안 됐어요. 또 이곳에선 얼마나 많은 이별과 만남이 교차했을까. 그 산 증인과도 같은 공간, 버스터미널 매표소. 외박과 휴가를 나가는 설렘이 잠시 머무는 곳이다. 우리가 공무원에 모범이 될 수 있을까? 40년 전 화천 승리부대 주임 원사였던 최정화 할아버진 전역 후 이곳 터줏대감이 됐다. 너 뭐 져서 이거 타냐? 태권도 땄어요. 태권도? 그는 아들 손자 같은 청년들에게 잔소리를 덧붙여 표를 건넨다. 외박 나가서 음식도 조심해. 예. 외박 나갔다가 막 그냥 함부로 먹지 말고 해. 네. 대인이 아니야. 응? 국가 자식이야. 자, 감사합니다. 잘 다녀와. 면회를 와가지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돈을 전부 털어가지고 아들을 다 줬어. 자, 그러고 나니 집이 저기 전라도 어디 해변가라고 그러던데. 그러고 나니 한두 푼 가지고 여별 가지고 거기까지 가는 것도 아니고. 그래, 그것을 아무 자식한테 다 주고 난 다음에 자기는 이 동네에서 남은 집 식당에 가서 그릇을 닦아주고 며칠간 해가지고 그것을 벌어가지고 고향을 떠나는 그 어느 어머니도 내가 직접 본 사람이야. 이제는 그토록 애달픈 사연도 옛 이야기가 됐지만 숱한 눈물의 만남과 이별을 지켜보며 최정화 할아버지는 지금도 자신만의 군 생활을 하고 있다. (1944년)
하천댐을 축조하면서 생겨난 8호호는 북한강의 협곡을 막아 만든 인공 호수다. 한국 전쟁 때는 중공군 수만 명을 이곳에 수장했다고도 하는데 지금은 전설처럼 내려오는 이야기일 뿐. 호수 인근 주민들에게 8호호는 기묘한 백길일 뿐이다. 호수 주변으로 10개 남짓한 마을이 조성돼 있다. 그러나 인구가 줄어 그곳을 오가는 수상버스와도 같은 이 배의 인기도 예전 같지 않다. 하루 한 번, 장날에는 하루 2번 겨우 운행을 한다. 예전엔 낚시꾼도 많았는데 평화의 댐 건설 후 고기도 줄어 그들의 발길마저 끊겨버렸다. 남은 거라곤 호수 주변에 흩어져 사는 몇몇 노인들 뿐이다. 시골 버스처럼 시끌벅적했던 풍경은 이제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가 없다. 거의 안 타시죠. 이제 장날이나 아니면 짐이 좀 많았을 때, 요때 그다음에 바람 많이 불었을 때, 비가 왔다든가 요 눈이 오고 뭐 이럴 때는 항상 이걸 타시는데 거의 이제 시간도 안 맞고 이러시니까 안 타시는 분들이 많죠. 장날 이외에는. (10년) 전까지만 해도 하루에 10번 넘게 오가던 길. 아예 배를 팔아버릴까도 생각했지만 이것 말고는 교통수단이 없는 노인들 생각하면 그럴 수도 없는 일이다. 그래도 저 때문에 가들러 오시긴 오시네. 아줌마 오셨다고? 네? 아줌마 오셨다고 그래도 지금 게다가 늘 사람보다 짐이 많기 때문에 기관사는 그것을 내리는 일까지 도맡아야 한다. 아니 여기서 농사 안 해요? 아니 하는데 살다 내고 없을 때 있거든. 이거만 시켜. 아니 뭐 내가 반찬거리 뭐 쌀. 아 밖에 나가서 여기 없으니까 다 장가가지고 가시는 거예요? 네. 얼마 만에 한 번씩 보시는데? 여기 여는 때는 5일에 한 번 장해. 저배가 태워가고 태워오고. 네 들어가세요. 네. 이게 뭐 한 짐이야? 한 짐이니까 지게 가지고 오셨지? 열무를 한 잔 가져오라고. 됐어요. 장을 많이 봐왔다고 타박하는 할아버지의 핀잔 소리가 그나마 외딴 마을의 정막을 깬다. 내일 10시 반까지요. 10시 반까지 조심해서 올라가시고요. 예, 10시 반까지 나오시면 돼요. 예, 안녕히 가십시오. 그러나 세상사 모를 일. 고요하고 적막한 호수의 정취가 큰 인기를 끌며 관광객이 이 배를 가득 메울 그런 날이 올지도 모를 일이다. 오지 중에 오지로 알려진 8호호 주변 비수구미 마을.
이제 내 가구만이 이곳을 지킨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전기도 없고 휴대전화도 터지지 않은 오지였지만 이젠 갖출 거 다 갖춘 마을이다. 요즘은 도라지가 제철이라 도라지 뽑는 재미가 쏠쏠하다. 해가 짧아 채소 농사도 어려운 환경에서 이곳 농민들은 약초를 재배해 생계를 꾸려나간다. 한때는 생계를 위해 된장, 청국장을 담가 팔기도 했지만 그건 역시 녹록지 않았다. 최근엔 이 마을이 트레킹 코스로 각광을 받으며 관광객의 발걸음이 잦아졌다. 그 덕에 마음의 여유까지 조금 생겼다. 이제 나이 먹어서 살긴 진짜 여기가 좋지. 이제 우리는 젊어서 여기서 이제 세월을 보냈으니까 그렇지. 이제 우리 나이 돼서 여기에 들어와서 살긴 좋은 거야, 이 나이 돼서. 근데 이제 우리는 먼저 살았기 때문에, 하여튼 이제 여기 오래 살았기 때문에 좀 진력이 나는 거지. 남들은 뭐 이제 서로 놀러도 댕기고 그러는데 우리는 일만 여지껏 했잖아, 여기서.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는 좀 그런 세상 좀 살아봤으면 그게 이제 소원이지. 이제 삶을 마무리하는 시간. 평생 일만 하며 한 자리를 지킨 사람들에게 호수가 선물 같은 풍광을 허락한다. 강가에 피어오른 물안개. 강가의 수분을 충분히 빨아들인 공기가 물 위로 유영을 하며 북한강의 아침을 연다. 북한강에는 걷기 좋은 길이 있다. 수변 코스 4.5km. 조성 당시부터 자연을 훼손하지 않으며 만들어졌다는 산소길이다. 느린 걸음으로 한 바퀴 도는데 약 2시간. 이름 그대로 청정한 산소를 배불리 마실 수 있어 하천을 찾는 도시인들에겐 휴식 공간으로 각광받고 있다. 금강산을 향해 열심히 달려가는데 이미 12,000봉을 이루었다는 소식을 듣고 그 자리에 멈췄다는 딴산. 이곳 역시 관광 명소로 새롭게 조성돼서 사람들을 유혹한다. 수천 년 된 나무와 돌들 사이로 사람의 손에 의해 이제 막 태어난 폭포가 요란하게 신고식을 한다. (80m) 높이에서 내리꼬는 물줄기는 아픈 이 땅의 역사를 덮으며 새로운 물의 나라 화천을
만들어내고 있는 것이다. 인공이면 어떠하리. 세월이 보태지면 그건 역시 자연의 일부가 될 것을. 그 아래서 사람들은 청정의 자연을 만나고 자연과 함께 노는 법을 배운다. 빛나는 시내가 있는 화천. 삶에 지친 사람들에게 이곳은 은둔을 즐기고 자연 속에서 새로운 에너지를 얻는 선물의 땅이다. Perhaps love is like a lasting place, a shelter from the storm. It is to give you comfort, it is there to keep you warm.